계란과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유난히 머릿속이 뿌옇게 낀 것처럼 멍하고 방금 한 말도 깜빡깜빡 하신가요? 이유 없이 기운 쭉 빠지고 어지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계란과 이것만 함께 드시면 딱 해결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식품인 계란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란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계란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러기 건강닥터입니다. 사실 예전에 계란 영상을 한번 다뤘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계란의 어마어마한 효능을 절반도 제대로 못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작은 계란 하나로 우리 몸속 나쁜 세포들을 쳐서 이기는 기적 같은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상 어떤 식품도 이렇게 작은 무게로 이만큼 많은 영양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계란한테는 50g의 기적이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는데요. 요즘엔 계란이 천연위급이라고 불리면서 혈당 안정과 다이어트에 좋다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정말 제대로 드시고 계신 분들 얼마나 될까요? 진짜 비법 오늘 전부 공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계란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것은 바로 베이컨과 소시지, 햄과 같은 가공육입니다.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지요? 부대찌개에 계란 통 넣어 드시고 김밥 쌀 때 햄이랑 계란지단은 꼭 같이 들어가고 아침엔 햄 가득 넣은 계란볶음밥까지 다들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텐데요. 자, 일단 계란이 왜 뇌 건강에 최고라고 하는지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 계란 속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뇌세포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뇌세포 하나하나를 둘러싼 막을 이 콜린이 튼튼하게 감싸주고 있는 것이죠. 방패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어야 외부 공격으로부터 세포가 안전하고 기억력도 집중력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요즘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방금 한 말도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걸 브레인 포그라고 부르는데요. 이 방패가 얇아지고 뚫리기 시작하면 딱 이런 증상부터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평소에 계란을 제대로 챙겨 드셔서 이 보호막을 튼튼하게 유지해야 치매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계란을 베이컨 같은 가공육과 함께 드시는 순간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베이컨, 소시지, 햄은 전부 돼지고기라 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이 유독 풍부한데요. 이 카르니틴이 계란의 콜린을 만나는 순간 우리 장 속 세균들에게 딱 걸려버립니다. 장내 세균이 이 둘을 재료로 TMAO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TMAO, 뇌 속에서 진짜 나쁜 일을 하는데요. 아밀로이드랑 타우라는 단백질을 순간접착제처럼 쩍쩍 붙여버립니다. 한번 굳은 순간접착제, 절대 안 떨어지죠? 뇌혈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엉겨붙은 찌꺼기가 애써 지켜온 보호막을 뚫고 혈관을 하나둘 틀어막으면서 기억이 새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랍니다. 콜린이 아무리 방패를 세워도 카르니틴이 자꾸 구멍을 뚫어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가공육은 나트륨 폭탄이라 혈압까지 훅 끌어올리니 더 나쁩니다. 고혈압이나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혈압 오르면 뇌혈관에도 그대로 직격탄이거든요. 그렇다면 계란을 도대체 어떤 음식과 먹어야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첫 번째로 공개되는 계란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견과류, 그 중에서도 특히 호두입니다. 호두 반으로 딱 갈라보면 이게 진짜 우리 뇌랑 똑 닮았죠? 그냥 생김새만 닮은 게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도 뇌를 쏙 빼닮았습니다. 계란이 방패를 아무리 튼튼하게 하려고 해도 뇌세포를 이루는 재료 자체가 부족하면 방패가 자꾸 얇아지겠지요? 놀랍게도 호두 속의 오메가3, 그 중에서도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바로 뇌의 재료가 됩니다. 뇌세포막을 이루는 지방 성분 자체를 채워주면서 콜린이 세운 방패를 안쪽에서부터 더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게다가 호두 속 폴리페놀과 비타민 E는 활성산소를 청소해주는 역할까지 하는데요. 콜린이 바깥에서 막아주고 오메가3가 안에서 채워주고 폴리페놀이 청소까지 해주니 3중으로 뇌를 지키는 셈입니다. 실제로 오메가3를 하루 500mg 이상 꾸준히 드시면 40대 이상의 집행기능이 뚜렷하게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판단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이 능력이 바로 집행기능인데요. 나이 들수록 가장 먼저 흔들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기능성을 처음으로 인증한 자연식품이 바로 이 호두라고 하니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시죠? 오늘부터 꾸준히 계란과 호두 함께 챙겨 드시면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걸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최악의 계란 섭취법은 바로 생계란입니다. 생계란을 요즘 누가 먹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나이 들면서 근육이 예전 같지 않아서 단백질 보충제 챙겨 드시는 분들, 그게 계란 흰자로 만든 난백 단백질인 경우가 많고, 목이 쉬거나 감기 기운 있을 때 원기 회복한다고 계란을 톡 깨서 그냥 드시는 분들도 아직 많으실 텐데요. 두 경우 다 결국 계란을 안 익힌 상태로 드시고 계신 셈인데요. 혹시 계란의 가장 유명한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완전식품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계란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전부 갖춘 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짓는 건축 현장으로 치면 벽돌 그 자체인 셈이죠. 여기에 비타민 D가 이 벽돌을 뼈에 딱 붙여주는 시멘트 역할을 하고요. 비오틴이라는 성분은 벽돌 위에 매끈한 마감재를 발라주듯 머리카락과 피부, 손톱을 케라틴으로 단단하게 채워주는 것이죠. 벽돌, 시멘트, 마감재, 이 삼박자가 딱 맞아야 근육도 뼈도 모발도 제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노른자 속에 고이 들어있어서 흰자를 얼마나 익히든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두 가지, 벽돌과 마감재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 흰자를 안 익힌 상태로 드시는 순간 얘기가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흰자 속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익지 않은 채로 들어오면 비오틴을 꽉 붙잡아서 흡수 자체를 막아버리거든요. 애써 마감재를 발라도 접착이 안 되는 꼴이죠. 게다가 익히지 않은 단백질은 몸속 흡수율이 뚝 떨어지는데요. 익힌 계란의 흡수율이 90%에 가까운 반면 덜 익은 상태는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벽돌을 반밖에 못 쓰는 셈이니 근육도 제대로 못 짓는 것이죠.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이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노폐물만 잔뜩 만들어내고 이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신장이 평소보다 훨씬 더 혹사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란은 도대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정답은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만 살짝 흐르는 반숙입니다. 이 정도로만 익히면 아비딘은 비활성화되면서 소화 시간도 짧아지고 흡수율까지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공개되는 계란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흑임자, 검은깨입니다. 계란의 완전 단백질, 우리 몸을 구성하는 최고의 벽돌 재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벽돌, 아무리 좋아도 혼자서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료를 다 모아두어도 건설을 잘하는 숙련공이 있어야겠지요?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연입니다. 잠깐 여기서 퀴즈. 아연으로 제일 유명한 식품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고소한 검은깨, 흑임자입니다. 흑임자 속 아연이라는 이 숙련공이 계란이 날라준 단백질 벽돌을 가지고 머리카락과 손톱을 튼튼하게 하는 케라틴이라는 마감재를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마감재가 있어야 머리카락이 뿌리부터 튼튼해져서 탈모도 예방되고 손톱도 단단해져서 잘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중! 이 검은깨와 계란 조합, 근육에도 정말 좋습니다. 요즘 나이 들면서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예전처럼 안 붙으시는 분들 계시죠? 흑임자 속 아연, 근육 단백질을 조립하는데도 최고인데요. 이 숙련공이 근육 단백질까지 척척 조립해주니까 계란 속 양질의 단백질이 차곡차곡 근육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재료도 좋고 숙련공도 있으니 근육이 붙는 속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흑임자 100g에는 칼슘이 1000mg 넘게 들어있는데요. 놀랍게도 이게 우유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흑임자를 예로부터 기력을 보충하는 보약으로 써왔는데요. 흑임자 특유의 검은 색소인 안토시아닌까지 더해지면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노화까지 함께 늦춰주니 더더욱 좋답니다. 게다가 계란의 비타민 D가 우리 몸이 칼슘을 흡수하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근육과 모발뿐 아니라 뼈 건강까지 자연스럽게 챙겨지는 것이죠. 비법 레시피는 정말 간단합니다. 평소에 들깨 칼국수나 들깨탕, 들깨죽 많이들 드시죠? 들깨 대신 흑임자를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계란탕 맑게 끓여서 흑임자 가루를 넣어주셔도 좋고 흑임자죽에 계란을 풀어 드셔도 좋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더 챙겨드릴게요. 흑임자는 껍질이 단단해서 통째로 드시면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배출될 수 있는데요. 반드시 볶아서 곱게 갈아 드셔야 아연이 제대로 흡수됩니다. 오늘부터 잘 챙겨 드시면 푸석했던 머리카락과 손톱에 힘이 붙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계란과 최악의 조합인 것은 바로 우유입니다. 계란찜을 부드럽게 하려고 우유를 넣는 분들 많으시지요? 빵 반죽할 때도 우유와 계란이 빠지지 않는 조합인데요. 그런데 이 조합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계란이 왜 빈혈과 면역에 좋은지부터 딱 짚고 갈게요. 우리 몸속 적혈구, 이게 산소를 배달하는 택배기사인데요. 이 택배기사가 짐을 실으려면 트럭이 있어야겠지요? 그 트럭이 바로 헤모글로빈이고 노른자 속 철분이 이 트럭을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트럭 자체가 모자라서 산소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제때 배달이 안 되는 것이죠. 여기다 계란 속 셀레늄까지 가세하는데요. 이 셀레늄이 세균과 싸우는 면역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디가드처럼 지켜줍니다. 철분은 산소 배달을 막고 셀레늄은 면역세포를 지켜주고 이렇게 둘이 짝을 이루니 빈혈도 만성 피로도 동시에 잡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철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른자 속 포스비틴이라는 단백질이 철분을 꽉 붙잡고 안 놓아주는 성질이 있어서 계란 자체만으로도 철분 흡수율이 원래 낮은 편이거든요. 안 그래도 힘겹게 흡수되는 철분인데 우유가 여기 끼어드는 순간 완전히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우유 속 칼슘이 철분과 똑같은 흡수 통로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데요. 몸집 큰 칼슘이 그 통로를 먼저 차지해버리면서 철분은 통로 앞에서 밀려나 버리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흡수율 낮은 철분이 우유를 만나는 순간 아예 갈 곳을 잃어버리는 셈이죠. 이렇게 흡수가 반복적으로 막히면 빈혈이 심해지고 산소 운반 능력까지 떨어지면서 만성 피로와 어지럼증으로 이어지는 것이랍니다. 특히 평소 빈혈이 있으신 분들, 폐경기를 지나 철분이 부족해지기 쉬운 여성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개되는 계란과 최고의 궁합, 바로 올리브 오일과 후추입니다. 요즘 천연 위고비라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계란, 올리브유, 후추를 함께 먹으면 값비싼 다이어트 치료제 위고비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다이어트 음식이었으면 우리 꾸러기 구독자님들께 추천드리지도 않았을 텐데요. 혈당 고민부터 피로 회복, 심지어 눈 건강까지 제대로 챙겨주는 조합이라 오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추부터 볼까요? 아까 계란 속 철분이 포스비틴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후추 속 피페린이 위벽을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확 늘려주는데요. 위속이 산성으로 바뀌면서 철분이 훨씬 잘 녹아드는 형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산성 환경을 만난 철분이 스르륵 풀리면서 흡수될 준비를 마치는 셈이죠. 여기에 올리브 오일까지 더해지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눈 건강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문제는 이 성분들이 물이 아니라 기름에만 녹는 지용성이라는 겁니다. 기름 없이 드시면 흡수되지 못하고 장을 그냥 쓱 지나쳐버리는데요. 올리브 오일 속 불포화 지방이 이 성분들을 감싸 안아서 소장벽까지 데려다주는 것이죠. 지용성 성분은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최대 4배까지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계란만 드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루테인이 실제로 몸속에 쌓이는 것입니다. 철분은 후추가, 눈 건강은 올리브 오일이 각자 한 가지씩 확실하게 책임져주는 셈입니다. 게다가 계란의 단백질과 올리브 오일의 지방이 함께 위에 들어오면 소화 속도 자체가 느려지는데요.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무는 동안 포만감 호르몬인 GLP-1이 계속 분비되면서 식욕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혈당은 완만하게 오르고 포만감은 오래가니 이 조합이 천연 위고비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반숙으로 삶은 계란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스푼, 후추 톡톡 뿌려서 식사 15분 전에 드셔보세요.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올리브 오일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을 써도 좋은데요. 혈당과 식욕 조절이 목적이라면 올리브 오일, 오메가3 보충이 목표라면 들기름이 더 유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챙겨 드시면 어지럽고 기운 없던 느낌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계란과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계란은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보다는 견과류, 특히 호두와 함께 드셔보세요.
생계란보다는 완숙이 아닌 반숙으로 흑임자와 함께 드셔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유보다는 올리브 오일과 후추를 뿌려서 드시고 건강도 맛도 챙겨보세요. 어떠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식품인 계란,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챙겨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 지금까지 꾸러기 건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